네, KBS 김덕원 기자입니다. 지금 가장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단일화론인데요. 그래서 단일화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일화에 관련돼서 교수님께서는 이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 동의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어떤 변화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기에 반응이 어떨 때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라든 그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안 교수님께서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권이 정말로 진정하게 변화와 개혁을 했는가,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 그 약속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승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쪽에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양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리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자 노력하면 결국은 그런 과실은 주인인 국민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과 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잘 못했다고 평가하시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저는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공은 계승하고 과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는 중요한 것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가장 큰 공이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의 그런 일종의 권위주의 타파, 그게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래서 공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것을 들고 싶고, 과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벌의 경제 집중,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 그건 굉장히 큰 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박주원 기자 질문 받겠습니다. YTN 박주원입니다. 안 원장님께서는 방금 이제 네거티브 선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안 원장님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있고요. 또 앞서 금태섭 변호사님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것 같다고 또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민간인 사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정당한 검증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하게 답할 생각이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네거티브, 악의적인 흑색선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 최악의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몇몇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런 루머들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만약에 그런 그 흠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로서의 저는 그 자격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입증해달라고 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사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권력의 남용의 최악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발본 세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께서 질문이 많으시네요. 아까 내일신문 김상범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이쪽 오른쪽에. 네. 예, 저 내일신문 켜져 있어요. 내일신문 김상범입니다.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원장님 그러면 지금 맡고 계시는 안랩 이사회 의장직과 서울대 교수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서울대 대학원장직 그리고 안랩 이사회 의장직도 사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가진 나머지 안랩 지분 절반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질문을 더 받고 마감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조은영 기자가 제일 오래 손을 드셔서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네, CBS 조은정입니다.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게 돼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지금 라이벌 관계로 삼각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각 후보들에 대한 평소에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박근혜 후보의 경우 최근 역사 인식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정당에 대해서, 정당 입당에 대해서 약간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신당 창당과 그리고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둘 다 열려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마 각 후보들에 대한 장단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시면 오히려 제 답변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양쪽 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말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께 이제 뭐 역사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인간적인 고뇌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는 본인이 가지신 정확한 생각을 밝히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마무리해서 한번 좀 덧붙이실 말, 빠뜨리신 말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경제 이가윤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매일경제 문지웅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오늘 출마 선언 이후에 안 원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12월 19일까지 어떤 일정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임하실 것인지.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은 계속 단일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 시점에 대한 데드라인 같은 것을 따로 정해두신 게 있는지, 혹은 그 방법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다면 대통령 후보
나서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 고민을 끝내게 된 가장 큰 기점이라든지 계기가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도 이제 제 담당하신 기자분들이 아마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괴롭혀드려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동안 특히 이제 지난 2달 책을 내고 2달 동안 비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양대 정당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바깥에서 그렇게 떠들썩한 공개 행보를 하는 게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직을 노리고 정말로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면 모든 일정들을 아마 공개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농촌, 그리고 정말 실직자 가장분들, 그런 분들 찾아다닐 때 만약에 공개 행보를 해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기자분들이 와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 대화를 했다면 그분들 주눅 들어서 절대로 말씀 못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신 여러 기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게도 비공개로 그분들을 만나니 그분들이 정말로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행보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력을 믿겠습니다. 아마 어디 갔는지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또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저는 제 원칙, 그 2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을 못 박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법 논하기는 이르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2가지 원칙,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할 수 있느냐, 그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말로 진정한 변화,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그 결심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문지훈 기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들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